살려고 하고 국민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국가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또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국가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헌법의 중심이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농민헌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사는 삶을, 생활을, 그 사람들이 생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법의 의무고, 맨 밑에 회원국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국가의 의무라는 거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헌법 전문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어쩌고저쩌고 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겠다. 너무 잘 살고 너무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다같이 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제 조수왕 선생님 삼균주의의 바탕을 두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헌법을 바꾸자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헌법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대통령한테, 국회의원한테 또는 장관한테 봐라,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자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사회 각 부분별로 너무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아까 헌법 전문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 생활이 균등한 향상이라고 해놔놓고 지금은 보면은 누구는 너무너무 잘 살고 누구는 하루하루가 힘겨울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사는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치기 위한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농업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농업 문제는 저같이 뭐 법이나 공부하는 뭐 책상머리에 있는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냥 뭐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이 다른 모든 정책보다 꼼댕이에 있었다는 거.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한미 FTA 왜 체결해야 되느냐? 왜 체결했대요? 반도체 자동차 팔아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 이제 그 당시에 농민들이 그랬죠. 우리는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뭐라 했습니까? 좀만 참으세요 그러잖아요. 누군가는 먼저 앞서주고 누구는 맹꽁지순으로 내비르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지위는 그만큼 열악해지는, 농촌은 공동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국가 생활 자체도 약간 변형되어 버린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헌법 22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농업하고 농촌하고 전혀 관계없는 조항 같죠. 저작자 예술, 발명가 뭐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저것 때문에 청양고추 종자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몬산토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농사 지으면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농민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씨앗은 베고 산다. 베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저작권 위반으로 잡혀가요. 씨앗은 가서 사오는 거지. 내가 키워가지고 내가 베개머리에 피고 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삶의 터전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헌법을 통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가가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삼아라는 이야기예요. 국민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알아서 정리하고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실제 정말 농업의 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우선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보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농사의 문제는 국민의 먹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품위 있는 먹거리를 보장하는 거,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 뭐 도시 농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죠. 그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조치는 헌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서 땅으로 가요. 마찬가지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터잡고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국민들, 그러니까 제대로 사는 것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난 농산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신토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권은 뭐 외교 주권, 안보 주권, 뭐 오만 주권들 다 있는데요. 그 주권은 국가를 단위로 합니다. 대한민국이 주권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권자예요. 근데 식량 주권은 아닙니다. 전국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단위로 합니다. 우리 동네 먹을거리는 우리가 생산해서 유통하고 소비한다. 이 개념이죠. 물론 이제 조금 더 넓게 가면 대한민국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단양에서의 먹거리는 단양에서 해결하거나 또는 그게 조금 그러면 충청북도, 충청도 또는 뭐 중부지방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단양에서 뭘 생산하는가를 대통령이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또는 단양에서 뭘 생산하려고 하니까 WTO나 뭐 이런 데서 또는 몬산토 칼길 같은 데서 아 그거는 너희들이 하지마 우리가 더 싸게 줄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여기도 이제 많이 적어놨는데요. 농업은 다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쌀 농사 짓는다고 해서 쌀만 생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국제 그 식량농업 기구죠. 이제 거기에서 농업이 수행하는 기능, 쌀을 생산하는 것, 식량을 생산하는 것, 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따져보니까 한 13가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선 도시에서 이사 나가서 막 배출한 거, 그걸 농농사 지으면서 반농사 지으면서 그 식물들이 흡수하게 만들잖아요. 환경 보존의 역할, 대기 정화의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쌀값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상받느냐는 거죠. 우리가 쌀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쌀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농업의 기능이 뭐냐 하는 거 정해두고요. 그 다음에 다기능성을 인정하면서 농업은 공공적인 성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직불금 같은 것으로 보상해라. 거기서 뭐 거기는 이제 쌀이 아니고 뭐 밀이나 뭐 그런 거 키우겠죠, 그죠? 이제 그런 거 팔아가지고는 그 가격으로는 도무지 이 공공적인 기능을 보상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직불금 형태로도 어쨌든 국가가 농업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20명, 10명이라 하더라도 학교를 유지시켜주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농촌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라. 이제 그런 게 있고 참 좋은 이야기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저런 나라 헌법보다 우리나라 헌법 보면 참 씁쓸해요. 이거 요조 한번 봐보세요. 123조4.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 유통규제 개선을 노력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한대요. 저거는 농민을 위한 겁니까? 도시인을 위한 겁니까? 생산자 고려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시에서 그냥 싼 가격으로 사먹게 만드는 거죠. 수입을 해서라도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이상한 조합 만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 뭡니까? 그 농산물 생산 유통 또는 그 뭐 소비 뭐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여기 사가 저기서 쓰는 그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토불입니다. 생산되는 것과 소비되는 것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틀에 따라서 이제 그 생산, 소비, 유통 체계가 정비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인들이 값싸게 밥상 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 그게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농민들의 적정소득 보장, 그 다음에 최저가격 보장, 이거는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자조조직, 현행헌법에도 자주조직 보호 육성 지원해라 그랬는데요. 이 자주조직이 왜 필요한지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자주조직이라는 것은 농민이 보다 더 잘 살고 농촌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됩니다. 자주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죠. 뭡니까? 그냥 다른 어떤 이윤 추구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이것들을 위해서 자주조직을 지원 육성하라. 이런 규정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헌법조문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각자 다양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내 목소리를 내면서 다른 사람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인정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각자 다 잘 살게 따로 그러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는 거죠. 도시인들은 도시인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고요. 농민은 농민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다 헌법에서 보장해 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인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들어줄 리 없고 농민이 농민한테 이야기한다고 들어줄 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 들어주거든요. 서로 결합해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헌법 개정 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 힘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위한 뚜렷한 터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요 정도 덮치겠습니다. 네.